어쨌든 보디빌딩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약물과 함께 성장해 왔는데 그게 결코 이제 약물 사용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 보디빌딩 자체가 향후 10년 안에 망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면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성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디즈니의 그런 행보라든가. 네, 이유지입니다. 오늘은 김승현 선수 모시고 그 인터뷰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김승현이고요. 뭐 시합을 나간 거는 뭐 그 전이지만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만 따지고 봤을 때는 18년도부터 내추럴 보디빌딩 시합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가 된 거는 2018년도였고요. 그때는 이제 다른 단체의 프로였고 거기서 한 4번의 프로 우승을 하고, 그리고 너무 길죠? 이런 거 다 뺄까? 아, 괜찮아요. 네. 하세요. 예.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냥 수년째 내추럴 보디빌딩 프로로 활동하고 또 우승도 다회 가량 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내추럴 보디빌더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이는 36살이고요. 만으로. 또 뭐 있었지? 네, 뭐 성별인데 성별은 남자고요. 뭐죠? 네. 가슴이 좀 크지만 남자입니다. GI 운동 경력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나옵니다. 계기는 사실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명확하게 짧게 그냥 설명을 해볼게요. 운동을 한 지는 15살 때부터 시작을 했다고 했을 때 벌써 이제 21년 정도 넘은 거네요. 20년이 넘었네요. 네. 진짜 빨리 시작하셨네. 근데 그 15도 만으로가 아니라 우리나라 나이로 했을 때니까 22년 정도 운동을 한 것 같아요. 했던 계기는 사춘기잖아요. 외모적인 거, 신체적인 거에 관심이 많이 쏠리는 시기다 보니 아주 약하지만 오목가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만져봐요, 여기 한번. 네. 이게 푹 파여 있어요. 이게 심하신 분들은 정말 넓게 파여 있지만 저는 그래도 뭐 엄지손가락 하나 정도 이렇게 딱 들어갈 정도만 파여 있어요. 근데 저도 어릴 때부터 이게 뭐 잘 몰랐다 보니까 이게 파인 게 좀 신경 쓰여서 가슴 운동을 해서 가슴 근육을 키우면 여기가 채워지겠거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때 딱 시작했어요. 또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외모적인 변화에 대한 관심 때문에 시작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가끔 이 모양을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만족을 하는 게, 난 이게 아니었으면 나는 운동을 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아주 감사합니다. 다음 이제 조금 더 이제 질문이 좀 본격적인데 보디빌딩은 스포츠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보디빌딩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스포츠를 정의를 하면 제가 더 사전적으로 찾아봐야겠지만 경쟁의 요소를 갖추고 유희적인 요소도 있어야 되고 신체 활동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요소가 아마 3요소 정도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더 깊게 들어가면 또 있겠지만, 근데 일단 보디빌딩은 다 포함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정말 깊게 따지고 들어가서 반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스포츠에서 제외되는 다른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피겨스케이팅도 당연히 미적인 걸 보여주는 거고 리본 체조도 보여주는 거지만 그것들은 그걸 훈련해서 그걸 보여줘요. 근데 보디빌딩은 훈련 모습은 웨이트 트레이닝인데 가서 보여주는 건 시연하는 건 웨이트가 아니라 포징이란 말이에요. 이제 거기에서 오는 이제 약간의 그 반박이 있긴 하잖아요. 아니 근데 무엇보다 약물 때문에 프릭쇼 뭐 이런 비하도 많이 듣고, 완전히 저는 솔직히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비하조차도. 그러나 분명히 스포츠적인 경쟁 요소나 스포츠적인 요소를, 그 외의 요소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스포츠에 포함시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저 e스포츠도 좀 즐겨 보는데 e스포츠도 스포츠고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땄잖아요. 그렇죠. e스포츠에서는 이제 문제되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 신체 활동 면에서의 좀 문제가 그죠? 네.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보디빌딩을 스포츠로 보지 않는다면 같이 함께 그 제외될 그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귀하는 프로 보디빌딩 경기에 이제 윤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뭐 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당연히 보디빌딩에도 적용이 되고 보디빌딩만의 스포츠맨십이나 또는 쇼맨십이나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 보디빌딩 세계의 약물 남용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인지를 하고 계신다면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잘 인지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쨌든 보디빌딩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약물과 함께 성장해 왔는데 그게 결코 이제 약물 사용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디빌딩에 이제 미래가 있다고 하면 약물이 없는 미래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미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는 약물 사용하는데 정말 아무런 부작용도 없이 과학이 너무 맞아요. 발전한 거예요. 맞아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약물 사용이 정말 위험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안정적이 된다면 그때는 진짜 아무런 제재 없이 약물 사용하면서 스포츠든 보디빌딩이든 다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나 현재까지 그럴 일이 아마는 없어 보이고 저희 세대에서는 먼 미래에서는 어쩌면 또 가능할지도 모르겠죠. 본인에게 금지 약물을 권유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있었다면 그 일화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제 저도 이제 뭐 보디빌딩에 대해서 잘 모를 때입니다. 그냥 운동만을 좋아했고 뭐 트레이너로 이제 생활을 하고 뭐 아주 천둥벌거숭이 같은 시절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시니어 트레이너로 이제 제 직급으로 봤을 때는 위에서 이제 상사였죠. 그 사람이 이제 약물 사용을 함께 하자고 이렇게 막 꼬셨었어요. 옆에 이제 경쟁 PT샵이 생긴 거예요. 나쁜 말로 약물 사용자 소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부분 거기서 일하는 트레이너들은 다 약물 사용자들이고 덩치도 크고 뭐 거대했어요. 그래서 이제 몸이 좀 밀리니까 우리가 매출에 영향이 있다. 이게 참 웃긴 거긴 해요. 마음 아파요. 네. 그죠? 다 같이 모여서 우리도 이제 쓰자. 그러니까 그렇게 그 사람이 우리 써야 된다. 우리 몸 봐봐라. 니네 다 멸치다. 근데 웃긴 건 사실 그때도 제가 제일 좋긴 했었어요. 안 써도 충분히 좋고 쟤네랑 나는 결이 다르고 뭐 애초에 염두를 두지 않았죠. 약물 사용을.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래서 흔들리지도 않았었던 거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저도 보디빌딩에 제가 좀 매진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수준이 그 보디빌딩 대회에서는 결코 높은 게 아니구나. 약물 사용하는 분들의 대비입니다. 네. 그걸 이제 알게 되면서부터는 좀 회의감이 들기 시작한 거죠. 내추럴 보디빌딩. 어떻게 보면 보디빌딩의 하위 문화인데 거기서 이제 활동하는 사람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러한 권유가 나를 이제 무시하는 걸로 이제 들리기 시작을 한 거죠. 네. 왜냐면 그 말의 저변에는 내추럴 보디빌딩에 대한 이제 한계, 무시, 있다. 그렇죠. 이런 게 깔려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내추럴은 약물 사용 보디빌딩의 아래다. 하위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금지 약물 복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상상을 해본 적은 있죠. 뭐 보정 어플 사용해서 이렇게 키워본 다음에 한 요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이 정도지 내가 뭐 체계적으로 약물을 써가지고 어떻게 해야 하고 막 이런 고민이나 이런 거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내추럴 보디빌딩을 무시하거나 뭐 이런 일을 겪으면 진짜 좀 심각하게 현타라고 하죠. 그런 거에 빠질 때도 있어요. 아 진짜 이건 안 되는 건가? 저들보다 부족한 건 사실 약한 끝인데 그거 하나밖에 뭐 없는데 생각? 단지 그거만으로 내 운동 경력에 반의 반도 안 되는 친구들이 더 많은 인기와 부와 명예를 가져가는 걸 보면 좀 씁쓸하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컨텐츠 중에 약물 사용자를 가르치는 컨텐츠가 있었어요. 같이 운동하거나 뭐 그러다 보면 누가 누굴 가르치냐. 근데 사실 경력으로만 생각하면 비슷하거나 제가 더 높을 때도 많아요. 저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많이 알려진 보디빌더 가운데 꽤 경력이 오랜 편이고 정말 그 윗세대 선배분들 빼고는 여러분들이 떠올릴 만한 유명한 보디빌더 분들이 다 저보다 나이가 한참 아래잖아요. 근데 단지 약물을 안 써서 몸이 작은 이유로 그 사람들보다 아래로 취급을 하는 게 좀 참 그래요. 네. 내추럴 보디빌딩을 고수하시면서 카다의 관리를 받는 대한 보디빌딩 협회 시합을 메인으로 하시지 않는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첫 대회도 사실 대한 보디빌딩 협회 시합을 뛰었었고 작년에 다시 또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나가서 우승도 하고 그랬습니다. 체급에서. 또 작년에 나가면서 느낀 게 굉장히 열악해요. 사실 이번에 제가 대만도 다녀오고 말레이시아도 심사 보고 또 게스트 포징도 하고 이렇게 다녀와서 해외 시합도 또 나만큼 많이 다녔고 너무 잘할 거예요. 첫 대회를 나갔을 때 야외에서 천막에서 이제 비가 와가지고 비도 왔어요? 물이 떨어지고 탄이 지워지고 네. 그런 데서 펌핑을 하고 비바람을 맞으면서 포징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기억은 다시는 보디빌딩 대회 안 나가야지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카다 도핑 관리를 받는 대한보디빌딩 협회를 나가야만 진짜 내추럴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건 이제 선택의 영역이고, 내가 더 빛나고 내 아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대회가 대한보디빌딩 협회라고 생각하면 대한보디빌딩 협회를 나가는 거죠. 나를 더 보여주고 나의 가치를 빛난다는 표현 똑같이 은총이 똑같이 했어. 그러네요. 마치 짠 것처럼. 그러니까 장소도 다른데. 네. 내추럴 보디빌딩을 고수하시면서 어려움들이 좀 있으신가요? 있다면 좀 설명을. 금전적으로 비슷한 레벨이라고 쳤을 때 약물 사용자분들보다는 경제적 지원을 덜 받죠. 후원 업체가 당연히 돈이 되는 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럼 더 많은 팬들이 있는 곳에 더 후원을 하겠죠. 약물 사용자분들은 약물 사용자들과 내추럴들의 모든 지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내추럴 보디빌딩 팬들은 약물 사용자들 팬도 돼요. 근데 약물 사용자들은 내추럴 보디빌딩 팬이 안 돼요. 되더라도 정말 극소수겠죠. 그래서 이 비대칭이 좀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어떤 시장에 돈이 얼마나 더 모일지는 뭐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추럴 보디빌딩은 저속한 말로 돈이 안 돼요. 근데 또 일부지만 일부가 저희한테 또는 저한테 내추럴 보디빌딩 팔아서 돈 버는 놈들이라고 얘기하면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뭘 알고 저렇게 얘기할까 신기한 거예요. 진짜 제발 돈이 돼서 나도 좀 잘 팔고 돈 좀 벌고 싶다. 내추럴이 돈이 돼가지고 제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게 제 사실 목표입니다. 진짜 내추럴 보디빌딩이 돈이 되게 하는 게 제 목표예요. 내추럴 보디빌딩의 상업성을 가져서 약물 보디빌딩 그 이상이 되면 좋은 거죠. 저도 그렇게 그러면 누가 생각해요. 약물 써? 그냥 내추럴 보디빌딩 해도 충분히 인기도 얻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약물을 쓰겠어요? 그게 좋은 세상이에요, 사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게 아니어서 문제인 거지, 지금. 내추럴 보디빌더로서 금지 약물을 복용한 보디빌더와 경쟁을 하기 위한 노하우가 있습니까? 굳이 경쟁하지 않아도 된다고 봐요. 뭐 경쟁을 만약에 택한다면 저도 뭐 그랬던 사람이니까. 뭐 노하우랄까요? 그런 거 그냥 딱히 없어요. 그냥 나만 보고 그 사람들 의식 안 하고 내 거만 보고 열심히 하고 약간의 운을 발휘해야 돼요. 제가 어떻게 뭐 예를 들면 제레미 뭐 이번에 라이언 테리, 브랜든 핸드릭슨 이런 선수랑 제가 어떻게 경쟁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내추럴 보디빌더로서의 동기와 가치 그리고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는 되게 추상적인 질문인데 내가 이걸 이제 계속하게 하는 동기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가치 대회에 나가는 게 사실 저한테는 가장 큰 동기긴 해요.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의 제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의 성취감도 또 앞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지향점은 그걸로 인해서 다른 거에 좋은 영향을 미쳐야 한다. 최종 목표는 라이프 스타일로서의 보디빌딩입니까? 맞습니다. 그걸 추구하면서 내가 그 과정에서 얻어진 것들이 잘 버무려져가지고 그냥 내 인생이 그냥 더 나아지게 바라죠. 더 나아지게. 내추럴 보디빌더로서 내추럴 여부를 의심하는 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필요하다고는 봐요. 의심의 시선이 없으면 너도 나도 거짓말하고 터무니없는 사람들이 막 활동을 하고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날카롭게 지켜보고 감시하는 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중요하겠죠. 비난과 뭐 이런 것들을 일삼는 행위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것보다는 정말 날카롭게 근거를 가지고 그렇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죠. 네, 일단 내추럴이라고 한번 믿고 난 다음에 차근차근 의심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못 박아놓고 얘는 절대 내추럴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놓고 의심을 하면 밑도 끝도 없습니다. 내추럴 추정의 원칙. 좋은 말씀이죠. 네, 내추럴 추정의 원칙을 지키되 일단 말했으면 내추럴 보자. 그렇지. 일단. 수사와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심지어 요즘 시대적 배경 자체가 정직하게 고백하면 오히려 리스펙 받는 시절이기 때문에 굳이 거짓말할 필요도 사실 없긴 해요. 네. 사실 아까 또 얘기하려고 하다가 만 건데 그러니까 보디빌딩 영역에서 성공하려면 사실 약물 쓰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활동하면 훨씬 더 인기나 이런 거를 끌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국내에서 인기 있다고 영향력 있다고 보여지는 보디빌더 분들 보면 다 그렇거든요. 그렇죠. 네. 오히려 끝까지 잡아떼고 숨기고 하면 욕 먹고 뭐 좀 활동해서 제한 생기고 좋지 않더라고요. 네.
외국도 마찬가지예요. 외국도 약물 사용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권유하지 않고 약물 사용하지 않기를 당부하고 항상 이렇게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영향력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분들 가운데 없기를 바라지만 자기가 내추럴이라고 혹시라도 거짓말을 하거나 혼자 자기 세뇌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러지 마세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오히려 당신은 더 잘 될 거예요. 네. 굳이 속여서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지 마. 내추럴 보디빌딩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추럴 보디빌딩이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네. 이거는 진짜 뭐 사적으로도 우리 많이 얘기도 하고 그렇게도 하는데 답이 없다가 아니라 있는데 여기서 담을 수 없는 답이에요. 다 그거밖에 답이 없어요. 네. 그죠? 네. 네. 이거 논문에도 못 써요. 네, 논문에도 쓸 수 없는. 어차피. 아니면 또 하나 또 있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약물 사용이 아무런 이제 문제도 안 될 만큼 안정이 되면. 이제 형님 말씀으로는 어쨌든 내추럴 보디빌딩이 가려면 B거나 아니면은 그게 정말 안전해지거나. 사실 전 보디빌딩 자체가 향후 10년 안에 망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왜냐면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성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디즈니의 그런 행보라든가 근데 이 보디빌딩이야말로 정말 외모지상주의의 극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사회가 다원화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흐름에 따라가다 보면 사장길로 접어들지 않을까. 미스 코리아가 점점 관심도 못 받고 뭐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이제. 맞아요. 그런 것처럼 보디빌딩 대회도 결국에는 미인 대회이기 때문에 아마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후손들이 나중에 보면 야 옛날에 조상들은 야 씨 빨고 먹고서 몸 자랑하고 야 웃긴다 이런 말을 할지도 몰라요. 그거를 해결할 열쇠가 결국엔 저는 내추럴 보디빌딩이라고 봐요. 네. 왜? 라이프 스타일이니까 자기 관리니까. 예, 맞아요. 자기 그 만족으로 영역으로 갈 수 있는 건 약물 사용보다는 내추럴 보디빌딩 건강 영역이거든요. 자기 만족. 네, 아무리 다원화되더라도 웰빙, 건강 이거는 결코 앞으로 절대 없어지지 않을 인류와 계속 함께할 그 분야잖아요. 그거와 더 가까운 거는 약물이 아니라 내추럴 보디빌딩이죠. 네. 결말 이렇게 아름답게 끝내야 되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오히려 그 위기가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보디빌딩은 곧 망할 것이고 그거를 다시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은 결국에는 내추럴 보디빌딩이 다시 보디빌딩의 부흥을 이끌 것이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면 경쟁이 배제된 자기 만족의 형태의 맞아요. 보디빌딩이. 그게 결국에는 올 거고 저도 수년 전부터 그거를 이제 더 강조하고 있어요. 경쟁에 안 나가는 사람이 얘기하면 비겁한 변명으로 들릴까봐 경쟁에 나가서 그것도 그냥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최고로 항상 우승하고 탑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줘야 더 아마 말에 힘이 실릴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도 거의 뼈를 갈아 넣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대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한번 김승현 선수랑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친한 형들이라서 이런저런 얘기 사실 사석에서 되게 많이 하는데 아예 이렇게 각 잡고 확 이야기를 풀어보니까 또 저도 굉장히 감회가 새롭고 또 형님들 생각을 또 알 수 있었던 기회 같아요. 유진이랑 사실 이런 이야기를 저희가 되게 즐겨 해요. 뭐 그 연장선상에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누는 느낌으로 편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내용도 있을 거고 난 저렇게 생각 안 하는데 뭐 반대로 반박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토론이 일어나고 교환되고 결국에는 이제 그런 합치를 하는 과정 통해서 저희 또 내추럴 보디빌딩 문화가 발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